트럼프가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국 자본에서 이제 얽힌 3억 무려 이게 사실 나스닥 기반의 그 트럼프 코인을 3억 달러를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민코인을 3억 달러 가까이를 누가 받았나 봅니다. 이제 문제의 발단이 이게 뉴욕 타임즈에 나왔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이제 3억 달러를 받았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GD 컬처 그룹이 이제 직원 수 8명이 지난 매출 제로라는 초미니 기업인데 틱톡 기반의 정자 상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전무하고 최근에 나스닥 상장 유지조차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투자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무려 3억 달러 상당의 이거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게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취임 직전에 발행을 시작했고 상위 220명에서 이제 그래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구조인데 어쨌든 투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윤리 전문가가 이 코인이 사실상 정치 효용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논란이네요, 그죠? 네. 계속 논란이네요. 3억 달러를 이렇게 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3억 달러면 자, 진짜 큰 돈이다, 그죠? 이 연방법은 외국인을 대선 캠페인에 작은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코인은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기부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어쨌든, 세상이네요, 내 세상. 네, 그죠? 해외 자금이 미국 정치권에 유입되는 통로로 이제 이게 민코인이 이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컬처 그룹이라는 것은 이번에 중국 연계 최초의 이제 민코인 코인 대량 매입 시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더 큰 논란을 번진 것은 트럼프 가족의 수익 구조가 공개되면서부터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측은 이제 어쨌든 민코인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코인 매입의 대금 일부가 트럼프 일가에 흘러가는 구조라는 게 이제 SEC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 의원은 소도시의 시장이 시청 미팅을 $1,000에 팔았다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을 건데 대통령이 너무 크게 하니까 사실 이게 걸리지 않는 큰 도둑이 걸리지 않는 구조가 아니냐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둘러싼 윤리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연계 기업이 미국의 대선 후보에게 직접 이익을 연결하는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미중의 어쨌든 외교 문제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대중 여론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닙니까? 아니 너무 문제죠. 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기부를 한 거. 사실 이게 이제 암호화폐는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정말 비행기를 받지 않나 이게 암호화폐 이렇게 받지 않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와 암호화폐가 이제 뒤섞인 이번 사건은 이 투자 발표를 넘어서 사실 이제 이 정치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약간 좀 씁쓸하네요. 예. 정말 이게 사소한 것들은 걸리는데 정말 크게 하면 안 걸린다는 약간 옛말이 좀 있듯이 그렇네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네. 그런 상황이죠.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최근에 났던 소식입니다. 좀 전에 났던 소식인데 제가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단독으로 났던 기사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바이든이 정말 약간 이게 그 치매가 좀 있다고 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기사가 잠깐 났어요.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치매가 아니라는 기사가 어제 좀 잠깐 났는데 제가 이제 그건 안 가지고 왔었는데 전립선 염증 때문에 났다는 기사가 잠깐 났는데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제라는 책이 잠깐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부자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약간 치매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책이 이제 팔리고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지금 아마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면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 측근들이 이름을 반복적으로 잊어먹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이든 재선을 도전하게 된 그러니까 이 책 저자는 제이크 템퍼라고 CNN 기자고 이제 어쨌든 엑소스 이제 알렉스 톰슨이 공동 집필한 거고요. 원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원제라고 하면 바이든이 재선을 도전하게 된 과정에서 비판적이면서 디테일하게 복원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참모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동시에 소극적으로 이제 그의 한계를 묵인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선거의 재선 과정에서 이제 그 대선에 사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제 그 대선을 어쨌든 이 토크를 이제 서로 이제 선거 이렇게 대선에 토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상당히 침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알아요. 예. 그때 이게 사실은 서로가
이게 약간 치매가 아닌가, 저게 뭐 하는 과정이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인규 중에 기억을 못하고 친분 있는 인물조차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책의 핵심은 그의 노쇠함 자체보다는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이게 문제였고요. 사실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질의 부인인 질 바이든을 말하면서 그녀는 남편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점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유력 인사들조차 비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익명 뒤에서 숨은 채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바이든에게 돌리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좀 친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이크 설리번이라든가 민주정리당 중에 주변에 되게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이 이름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분이 있는 인물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요. 이 책에서 뭐 조지 클루니가 되게 친했는데 조지 클루니 이름을 몰라가지고 되게 조지 클루니가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반복돼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자들은 이들의 소련 시절의 권력 집단을 빗대서 폴리뷰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거품 속에 가둔 채 그들의 폐쇄성을 강조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고 직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 아리 이메뉴얼이나 배우 클루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또 조지 클루니는 이후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선거 당시에 그에 대한 비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책에 따르면 단 한 명 전 오바마 비서실장이 빌 데일리만 민주당 주지사를 설득해 바이든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바이든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대선에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바마 캠프에 이제 데이비드 플러조차도 우리는 바이든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말로 허튼 말을 표현하지만 정작 그들 누구도 선거 전에는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렇네요. 최근에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BBC와 언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아시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뭐 나갔으면 이겼을 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라면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예, 라고 생각합니다.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122억 도지 실적이 들통났다라고 얘기하네요. 절간평 1,700억 중에 120억이 삭제됐다라고 터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이번 보도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국 정부 효율부의 어쨌든 이 주장인 예산 절감 실쟁보다 과감됐다라는 사례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또 이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추적한 결과 도지가 종료됐다는 주장 중 40사건 중 44건 중에 44건 한 건 빼고 모두가 이미 수주 전에 연방 부처에서 이미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는 이미 몇 달간 홈페이지에 절감 성과라고 게시하고 있는 걸 밝혀져서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건만 이제 실제로 이뤄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 2달간 여전히 종료된 계약을 간주해서 발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따라서 도지는 지난 일요일에 문제가 된 계약 31건을 웹사이트에서 조용히 삭제했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예산 절감의 총액은 1억 이래서 원래 이제 줄인 거 중에 여기 중에 1억 2,200만 건이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고요. 과거에도 도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종료된 계약들을 새로 종료시킨 것처럼 발표하거나 동일 계약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절감 효과를 부풀린 전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관련 항목을 슬그머니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대응해 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언론의 비판이 흐리면서 성과 발표를 속도감을 유지하는데 계산된 걸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도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머스크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 뭐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서로가 트럼프가 머스크의 뒤통수를 한 방 친 사건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긴 한가 봅니다. AI 기업들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고수하면 안 되고 이걸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트럼프는 저작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저작권을 고수하는 인사를 이번에 해가지고 약간 서로가
다시 서로 반대편에 선 입장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서로가 이제 반대편에 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작권 수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이제 벌인 권력 개입 시도가 이제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 강력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의 그의 기술 네트워크와 반테크 포퓰리즘의 충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건은 이제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 저작권청의 어쨌든 AI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을 해석을 좁히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 이론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입장을 내놓았고 이는 다 이제 AI 생태계 전체의 법적 도덕적 제동을 신호탄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널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 저작권을 총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칼라 헤이든 도서관장을 해임을 했고 저작권 등록하는 사라 펄머트를 불시에 해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 조치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데이비드 삭슨이 이끄는 요 진영이 어쨌든 이겼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새로 임명된 인사가 머스크와 전혀 다른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3명 입장이 됐어요. 이제 임시 수장이 될 사람이 폴 퍼킨스와 이제 브라이언 리브스와 이제 상위 감독자인 토트 블렌치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저작권을 많이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래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인 격이 돼요. 이런 데서 이제 이건 보수 지역 내 포퓰리즘 콘텐츠 산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작권 보호에 민감한 보수 콘텐츠 업자들과 반테크 법조인들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분들이 더 강한 인사가 돼서 오히려 이게 오히려 혹 때려왔다 혹 붙인 꼴이 됐다라고 했어.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제 한 당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해임 조치가 이제 단순한 인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행정부 권력 내에서 이제 불법 개입을 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검색은 끝났고 저 이거 봤어요. 봤어요? 네. 어때요? 써보니까? 아니, 제가 들어가서 검색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이거 이제 바뀌어서 실험 아직은 모드. 실감이 실감이 안 안 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매출이랑 직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I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매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필링 럭키가 이제 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필링 럭키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넣기? 이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필링 럭키. 잘 그래요? 모르시. 네, 밑에 보시면 아이필링 럭키가 원래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구글 창 밑에 보시면 지금 있다. 예, 네,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이게 퇴장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아이필링 럭키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AI가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단순한 검색창이 되면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단순한 검색창에 단답형 검색창에 요게 이제 생기는데 AI 검색창이 되면 요게 없어지지 않을까. 나 이거 처음 보네. 유심히 안 보셨구나. 네. 예, 이게 단순한 검색어 창에는 이제 요게 생기거든요. 이게 열심히 보시면 이게 없어요. 그렇군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검색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많이 안 보셔서 그런데 어쨌든 구글이 자사 검색창에 AI 모드 버튼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거의 받기 전에 메인 창에 이제 이례적인 것에 바뀌는 겁니다. 25년 동안 이런 창이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많이 안 썼는데 포인트를 오늘 쓰겠습니다. 형광펜. 요런 창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아이필링 럭키 요런 느낌의 창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AI 모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에 대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큰 건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전략이 바뀌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 애플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애플에서 얘네들 어쨌든 퇴출을 좀 시키게 되거나 AI 모드가 없어지게 되면 1년에 거의 200억 달러가 날아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되고 기존의 운 좋은 예감 버튼을 대체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운 좋은 예감 버튼이거든요. 이게 예, 운 좋은 예감 버튼을 대체한 형태로 일부 사용자들 대상으로 구글 랩스를 통해 이제 실험 중입니다. 운 좋은 예감 버튼을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네, 모르실 수도 있죠. 뭐 유심히 안 보시면 모릅니다. 운 좋은 예감 버튼 앞으로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예, 운 좋은 예감 버튼 좀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아시면 되죠. 네, 우리 운 좋은 예감 좀 잘 이뻐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 창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음성이라든가 이미지라는 텍스트를 조합하다 보니까 직관적인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의 메인 페이지나 이번 변화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생성형 AI, 특히 챗GPT가 이끄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 밀려 들어오는 변화를 느끼는 이런 힘겨움은 정말 개발자나 이런 어떤 IT 업계 종사자들은 정말 힘겨울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어떤 이 흐름은 정말 몸으로 느끼는 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어떻게 사용자들이 이 변화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최근 법정 문건에 따르면 구글의 챗 제미니의 1일 활성자 수는 3,500만 명이고요. 오픈 AI 챗 GPT가 기록한 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1억 6천만 명입니다. 거의 5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통 뭐라고 그러시나요? 잽이 안 됩니다. 그런 네. 방송용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엄청 네,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아나운서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네. 이에 구글은 지난해부터 이제 검색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롯해서 메인 화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UI 재설계에 돌입한 상태고요. AI 기반의 검색에 이제 사용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퓨처 펀드라는 새로운 스타트업 투자 펀드 출범해서 AI 생태계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번 시도가 검색 시장에서 이제 AI 기반의 본격적으로 주류가 떠오르고 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르긴 하지만 정말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네. 3,500만 5배면 정말 늦은 겁니다. 많이 늦었네요. 예. 점유율이 이미. 예. 이 재미나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재미나이가 뭐 재미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두가 아폴로 고라고 이제 유럽 택시 첫 로봇 택시에 진출했고요. 이거 잠깐 앞서서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다음 달에 그 테슬라도 로봇 택시가 출범합니다. 아직 근데 상용화 되기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두가 유럽의 로봇 택시 아폴로 고를 이제 첫 진출을 임박합니다. 유럽의 IT 공룡 바이두가 유럽에서 로봇 택시 실험을 시작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자율 로봇 택시에서 미중의 기술 전쟁이 중동과 유럽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바이두가 이제 자율 택시를 이제 유럽에 처음 선보입니다. 바이두는 스위스 공용 버스 운영사인 포스트 오토와 협력해서 올해 말부터 이제 스위스에서 자율 로봇 택시를 시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지 법인도 설립 중이라고 하고 튀르키예 어딘지 아시죠? 과거에 네. 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진출은 중국에서 이제 치열해진 자율 업계를 돌파구의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자, 바이두 외에도 웨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 등이 이제 중동,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지에서 발빠르게 테스트 도입했고요. 자, 미국도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우버도 내년에 유럽 로봇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웨이모와도 협력해서 이제 미국 내에도 이제 무인 택시를 상용화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말씀드렸죠. 상용화를 할 계획인데 바이두는 이에 맞서서 두바이 중심가에도 올해 100대 완전 자율주행을 배치하고요. 2028년까지는 1000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자, 유럽 시장이 만만치 않은 규제를 안고 있는데 모닝스타의 카이왕 애널리스트는 규제에 대한 안전을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라의 조엘링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유럽의 택시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요게 이제 경제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유럽 가시면 전부 다 이제 운전을 하십니다. 운전을 하는데 택시가 비싸서. 너무 비싸요. 운전하면 쌉니다. 유럽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위험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산길을 그렇게 빨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좀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저는 차가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차 너무 좋아요. 한국 차가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이 팔리잖아요. 일본 차랑 한국 차가 좋아요. 일본 차가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의 경쟁에서 이제는 스위스 골목길과 두바이 도심을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우버 과연 누가 먼저 유럽과 이제 중동 시장에 장착할지 이제 전 세계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우리 현기차도 빨리 나가서 국위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시네요. 네.
많이 이제 성장하셨습니다. 네. 네, 저와 함께. 네, 좋습니다. 랩소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